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 그게 다소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내놓기 좀 부끄럽더라도 지원자의 어떤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타인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내가 가진 강점들도 타인에게 또 영감을 주는 약간 다양한 집단들이 섞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좋은 디자인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디자인 사관학교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1년에 개발되는 제품들이 다양하고요. 푸드 컨테이너, 쿠웨어, 비버리지웨어, 소형 가전 4개의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들을 다루고 있고 제품의 어떤 개발 사이클도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아서 바쁘다라는 어떤 단점도 있지만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디자이너로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자이너들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제품의 어떤 조형을 다루는 것, 그 아웃풋들을 얼마나 잘 담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접근 과정을 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디자인을 어떤 과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외형이 나왔는가에 대한 과정을 거칠더라도 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보통 보면 많은 그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파이널 아웃풋들만 이렇게 멋진 어떤 외형들만 주로 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멋진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외형의 어떤 탄생 배경, 디자인하기까지의 문제 접근 과정들을 락앤락에서는 좀 중요하게 봅니다. 주니어들의 경우 신입 지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멋진 것들을 자꾸 따라 하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멋지게 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 그게 다소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내놓기 좀 부끄럽더라도 지원자의 어떤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오래 해왔다, 경력이 오래되었다도 그 지원 과정에서 어떤 강점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캐릭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나만의 어떤 프로세스, 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훈련해왔고 어떻게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녹여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강점들을 그 과정들 속에 잘 녹여내는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나 UX 디자이너나 멋진 비주얼이 일단 중요하겠죠.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디자이너로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역량들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조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는 결국은 어떤 하나의 화면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품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레이아웃의 어떤 배열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스토리 과정들을 설명하는 흐름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픽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저는 제품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의 어떤 본질을 잘 보여주고 제품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픽들도 온전하게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스킬적인 강점 외에도 유관 부서의 어떤 업무 특징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잘 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만 보고 저희가 사람을 뽑는 건 아닌데 실제 이제 면접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본인의 생각들을 나누고 또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어떤 태도는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어떤 장점들, 자랑도 잘 할 수 있고 잡담도 잘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영감들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밝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을 좀 선호를 합니다. 결국은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쉽고 편리해야 창의력을 표현하는 것도 좀 더 즐거울 수 있고 그게 또 즐거워야 더 쓰고 싶고 이런 어떤 욕구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저희 락앤락도 소비자들이 이것들을 쉽게 쓰고 쉽게 세척하고 쉽게 보관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건강하고 맛있고 즐거워서 서서히
소비자의 어떤 그 생활 태도나 어떤 소비자의 과거의 어떤 습관들을 좀 더 편리하고 즐거운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락앤락이 표방한 소비자 중심의 혁신의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디자인 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락앤락 구성원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소비자 중심의 어떤 디자인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락앤락의 강점이고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중요한 롤이기도 합니다.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그래요. 익숙한 것들이 편하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편할 리는 없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새로움들이 있는데 익숙하지 않는 단계에서 어떤 허들을 넘으면 훨씬 편리하고 즐거운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도 아주 간단한 거라도 조금 공부를 해서 뭘 알게 되면 뭔가 이래서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디자인 과정에서도 계속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다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반복되고 익숙한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칫 이제 관성이나 매너리즘으로 굳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도 그렇고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툴들도 나한테 익숙한 것들을 놓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좀 위험한 것은 익숙함으로 인한 관성, 매너리즘을 계속 탈피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약간의 매너리즘이 있을 수 있는데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선호하는 어떤 이 쉬움을 조금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배우는 것에 좀 도전할 수 있을 때 그런 허들을 넘을 수 있을 때 좀 더 발전된 스스로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뭔가 창작을 하려면 영혼의 어두운 면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약간의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이나 그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문제이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는 접근 태도가 저는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또 새롭게 뭔가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행동을 바꿔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발견하려는 어떤 그 관찰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문제를 발견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집요함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끈질기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거를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집요함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